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안내앱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53-8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1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제품의 개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은 이제 V3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이 V3 제품은 우리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쓸 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 되겠죠. V3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현재 이제 정치인이자 국민의힘 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설립을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철수 대표가 지분 18.6%를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대 주주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년 매출액이나 이익 성장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출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29%로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배당은 한 1% 정도를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그냥 1%씩 좀 주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비율에서 유동 비율이 342%, 당자 비율이 336%로 재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재고 자산이 있을 게 없죠.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현금성 자산이나 뭐 예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보안 솔루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난 과거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 번씩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종목은 왜 저때 상승을 했을까라고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처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던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 안철수 관련주로서 안랩이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죠. 이후에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고, 그런 총선에 대한 그 부분들, 국민의당이었죠 그때. 그때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에서도 또 정치적으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고, 그러다 2017년도였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 대선 후보로 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15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죠.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또 올라가고, 또 쉬다가 이번 2019년이었나요? 이때였나? 2020년 4월이었나? 아무튼 그때 이제 총선이 있었거든요. 총선이 있었는데 4월에 총선이 있었죠.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상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 나오니까 또다시 주가가 움직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움직이는 주가의 역사를 보면 다 뭡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이슈들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에 반응한다. 어떤 정치인을 따라가냐면 안철수 국민의힘의 이제 그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한 번 더 경랑의 흐름으로 또 들어가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내용들이 오늘 또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주연 또는 조연 어떤 역할도 하겠다라고 이런 인터뷰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주연은 다들 아시는 후보겠죠. 대선 후보로서의 이제 출마가 될 것이고, 조연은 글쎄요. 조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불쏘시개죠. 네. 조연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했던 것처럼 상대를 이렇게 같이 위에서 이렇게 후보 뭡니까 선거 운동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내년 대선에서 또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상황 전개가 뭐 또 대선 후보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2012년도에도 그랬고 2017년도에도 그랬듯이 2021년도에도 어게인 2017, 2012가 또다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물론 한 번씩 급등이 나오지만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급등이 나오지만 원래대로, 급등이 나오는데 원래대로, 급등 나오고 원래대로, 급등 나오고 원래대로, 급등 나오고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주가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에서 좀 떨어지게 되면, 단일화 후보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올라갔던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지금 위치에 있는 안랩의 주가의 위치는 그런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한 점도 없다. 정치 테마로서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뭔가 거품이 쌓이고 이런 점이 단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가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재차 2021년도에 또 대선이 또 출마를 한다? 그렇다면 또다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뭐 주가 자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등락에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뭐 주가의 하락폭도 뭐 한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솔직히 시장의 영향도 뭐 그렇게 크게 받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난번에 한 번 정도 바닥을 찍었고 반등을 줬고 재차 눌러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고점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쌍봉, 요런 쌍봉이죠. 네, 쌍봉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저점에서는 저점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이런 쌍바닥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급락으로 인해서 바닥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들어줬는데 외바닥 반등의 상승이었고 재차 뭔가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눌러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음봉 4월 8일날 목요일날 터진 이때도 영상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요. 4월 8일날 시초가가 뜨고 종가는 마이너스 4%로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음봉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거보다 많은 후속 거래량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수량도 아니에요. 많은 수량도 아닌데도 이걸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 저점을 한 번 정도 다시 좀 체크하러 내려온다, 쉬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3,000원 정도에서 65,000원 정도면은 안랩이 하락이 분명히 좀 멈춰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닥 찍었고 들었고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그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격이 65,000원과 63,000원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 얼마든지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65,000원 또는 63,000원 정도에서는 하락이 진정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되돌려 나가는 그런 이제 방향 전환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진다면, 30m로 또 내려오게 된다면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종목을 요때 찍었거든요. 요때 찍었는데 이때 이제 바닥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이 종목이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과매도 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매도 국면이고 5일선 위로 확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음봉이 좀 터지는 시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후속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지면서 이전 저점을 한번 체크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흐름들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65,000원에서 63,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지지 반등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혹시 RSI 지수까지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좀 돌아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연기금도 들어오지 않는 종목이고요. 투신도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 수급 정도만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6,8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보면 메이저들의 수급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안내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